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좀 사연이 있는 PC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PC의 실제 사용자분은 연로하신 어르신이십니다. 약 2달, 석 달 전에 이제 꾸민걸 PC에서 가정에서 사용할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때 구매하셨던 게 이제 모니터, 그 다음에 레이저 복합기, 그리고 이제 PC 본체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원래 중화동에 살고 계셔서 편리하게 그동안 이제 꾸민걸 PC를 이용하셨었는데 이번에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를 가셔서 오시기가 다소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근처에서 PC를 구매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셔서 제작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꾸민걸 PC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장 수리나 출장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 한 8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점, 그리고 멀리서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작한 후에 출장을 가서 직접 설치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고객님과의 스케줄 조정이 조금 어려웠었고 제가 9월 초에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면 설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미루지 않고 오늘 어저께 제가 제작을 하였고 현재는 출고 테스트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제가 출고해 드리기로 해서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직접 설치하려고 했는데 딱 지금 테스트까지 딱 마친 상태라 지금 딱 스탠바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쌍문동까지 가서 설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또 제 편의를 봐주신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제가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제작과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PC로 정말 오래오래 고장 없이 또 어르신과 건강하게 함께 하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어르신의 PC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세팅이 되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용도는 그냥 인터넷 서핑이라던가 유튜브,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이번에 복합기까지도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문서 출력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하시는데 딱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제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뭐 사무용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가정에서 사용하실 그냥 가정용 PC를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PC 제작 과정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완성이 되고 또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상품을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고 상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재고 상품이 있으면 그 재고 상품을 소진하기 위한 또 견적이 완성될 수가 있고 한마디로 그냥 폭넓은 시야의 견적 작성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무상 AS 기간은 온전히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민걸 PC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딱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나서 이제 상품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고 제가 이 부품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품별로 무상 AS 기간도 잘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무상 기간 내에 부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구매보다는 AS 대행을 통해서 현명하게 AS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그러니까 머리통이 6개예요. 그리고 일꾼이 12마리가 붙어 있어서 좀 빠릿빠릿한 이제 사무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고 부스트 클럭도 4.4기가까지 터져서 아주 빠릿한 사무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AM4 소켓 중에서 진짜 GPU도 내장으로 갖고 있는데 이 GPU 성능도 꽤나 쓸만합니다. 뭐 롤이라던가 뭐 피파도 충분히 돌아갈 만한 사양이어서 요즘에 그래픽 카드 하나 가격이 PC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CPU 하나면은 내가 고사양의 PC 그 게임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 PC CPU 같은 경우에는 딱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에 할당되는 그 비용을 다른 부품에다가 또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비를 현명하게 하실 수가 있는 CPU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품 쿨러도 들어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에센코어 클레브 8기가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16기가 두얼 채널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상 예약 기간은 이 제조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메모리 때문에
골치 아프실 일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메이저급의 회사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상 예수 기간은 1년, SK 하이닉스도 1년인데 유통 기간을 감안해서 1년 6개월로 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SSD는 NVMe 그 CN 600 프로 512기가 제품입니다. 컬러풀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 달 판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정성 좋고 속도 빠릿빠릿하게 잘 나오는 SSD입니다. 자, 무상 AS 기간 제가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에 있는 나사가 굉장히 귀한데 메인보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M.2 고정 나사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머리통이 약간 작습니다. 근데 이 나사 같은 경우는 좀 넓어서 제가 좀 여러모로 좀 안정성 있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 사장님들도 초도 불량이 되게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칭찬해 주시는 제품이고 여러 가지 뭐 보호 회로라든가 이런 거는 다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기 탄탄한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무상 예수 기간부터 알려드리는데 무상 예수 기간은 3년이고 MSI A520M A 프로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 내장 그래픽을 떠나서 뭐 제가 라이젠 5600이라든가 그 이상급의 CPU와 RTX 5060에서도 잘 맞춰서 제가 판매를 한 것들도 되게 많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의 AM4 소켓을 한번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고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더 상급의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일단 이 CPU에 대한 성능을 잘 뽑아줄 수 있는 메인보드가 그 하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 성능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예산 안에서의 제가 최상의 제품은 이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제품도 기본기 튼실하고 그냥 군더더기 없는 제품입니다. 뭐 이미 검증이 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단 사무용, 가정용, 그 다음에 RTX 5060, 그 다음에 뭐 라이젠 5600과도 궁합이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자, 일단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나사, 여기 SSD에서 공급해주는 이 나사가 좀 머리통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나사보다는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고 조금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조금의 차이가 조금 더 안정성을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귀찮아도 다 하나씩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D부터 먼저 장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정품 쿨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사제 쿨러, 그냥 방열판이 큰 쿨러를 만약에 장착을 하실 예정이다. 그러면 SSD가 위치가 CPU와 근접하다. 그렇게 되면 쿨러 방열판부터 장착하시게 되면 나중에 SSD 장착이 굉장히 껄끄러워져서 이미 써멀그리스까지 다 도포를 했는데 다시 또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D부터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도 이게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SSD부터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기본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이제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AM4 소켓 CPU 같은 경우에는 핀들이 다 CPU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착하실 때나 아니면 손에 쥐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쥐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막 한다 그러면은 핀이 휘게 된다 그러면은 조립도 하기 전에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CPU 장착 시 아주 유의해서 잘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방열판을 장착을 할 텐데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써멀 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써멀 그리스 도포 없이 그냥 갖다가 붙이고 나사도 대각선 이렇게 30, 30, 30, 30, 70, 70, 70, 70 이렇게 힘으로 조정해서 장착을 하시면 깔끔하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면만 너무 세게 100으로 장착한다 그러면 한쪽이 들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힘으로 장착하게 되는 경우가 나기 때문에 일단 최대 안정적으로 조립하기 위해서는 30, 30, 30, 30, 70, 70, 70, 의 힘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 SSD까지 장착을 해서 지금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는 V200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V200도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단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찾은 이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오피스용 케이스를 딱 우리가 기대를 했을 때 좀 컴팩트하고 또 샤시도 얇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샤시가 굉장히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도 아주 단단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에 USB 2.0 단자 2개가 있고요. USB 3.0 단자 1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자,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을 위해서 고정핀을 장착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줍니다. 그 케이스에 보시면은 다 고정핀들이 다 박혀져 있긴 있는데 하나가 높이가 좀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핀도 좀 낮은 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딱 하게 되면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다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뭐 24핀 그 파워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아니면 프론트 패널에 그 여러 가지 패널들을 케이블을 연결할 때 괜히 힘으로 하다가 메인보드의 뒷판 납땜되어 있는 부분 있죠. 뒷판과 이제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 방지를 위해서 꼭 이 나사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고정핀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무거운 그래픽 카드에 뭐 안정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립을 세심하게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조립되어 있는 PC를 한번 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군데군데 구멍이 비어 있다. 그러면 이 고정핀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나사 보시면 다 제대로 다 박혀 있죠. 이렇게 박혀 있고 밑에 부분 하단에도 하나 있는데 지금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해줍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서 불빛 LED로 이제 메인보드의 상태, PC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CPU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CPU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메모리 쪽에 불이 들어오고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부팅을 이룰 때는 맨 마지막에 불이 들어오고 이제 딱 꺼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착해드리는 이 비품 스피커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케이스가 조금 옆면이 유리다 그러면은 뭐 이지 디버그 레드를 통해서 뭐 고개를 숙인다던가 이렇게 PC 내부를 보면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멀리서도 청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도 비품의 패턴은 조금 다르지만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뭐 CPU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 비품으로 소리를 알려줘서 어느 부품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메인보드 그 다음에 제조사 뭐 바이오스 제작사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PC를 켰는데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났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PC를 여러 번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PC 외부적으로 생겨나는 문제 뭐 케이블을 제대로 연결했는지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장에다 연결을 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케이스에 동봉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없고 저는 이제 대량으로 별도로 사서 제가 제작한 PC에 비품 스피커가 장착할 수 있는 헤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장착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PC를 한번 켜보고 뭐 정상적으로 다 장치들을 인식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꼬민가 PC는 출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2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1부까지는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더 어느 업체든지 다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조립을 맡겼는데 당연히 부팅까지 확인을 하고 출고를 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최신 버전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2025년 9월 18일 버전이 최신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굳이 지금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또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괜히 했다가 긁어서 부드러 만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내 SSD를 장착해야 되는데 어느 버전 이상이어야지 정상적인 속도를 인식하고 있다. 혹은 내 메모리가 이슈가 있었는데 몇몇 버전 이상이어야 이제 호환성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CPU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시라면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가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팁 하나 알려드리면
타 업체에 이제 조립 의뢰를 하셨다. 그렇게 되면 조립 의뢰를 하실 그 시점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 되고 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추가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딱 의뢰를 하실 때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웬만한 업체들은 다 그냥 무상으로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 부품들이 안전한지 이제 하나하나 초도 불량이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내장 GPU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포마크를 통해서 정상적인 스코어, 그러니까 이 성능에 맞는 스코어가 나오는지도 확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온도 상태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 벤치와 OCCT를 돌려가면서 이제 CPU에 대한 온도라던가 또 얘에 대한 성능에 맞는 정상적인 스코어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CPU의 온도가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시내 벤치의 스코어가 얘 성능에 맞지 않는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하실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CPU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만점이 나오는데 나는 왜 5,000점밖에 안 나올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CPU의 온도가 굉장히 높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러면은 먼저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발동하게 됩니다. 스로틀링이란 CPU의 온도가 너무 높아. 그렇게 되면 성능을 낮춰서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즉 성능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스로틀링이 걸린다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스코어에 맞는 점수가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온도가 너무 높다. 스로틀링이 걸려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PC는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OCCT도 한번 쭉 보면서 어느 상태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그 PC로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빠릿빠릿한 SS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속도도 지금 3,000대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도 여러분들도 딱 보시기에도 딱 속도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PC 제작을 한 대를 하면서 대량 생산형 조립이 아니라 딱 한 분 이거를 저한테 의뢰를 하신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성 들여서 하나씩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하였습니다.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PC 조립 한 대 하는 거는 정말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정성스럽게 하고 또 추후 출고 전까지 얼마나 완성도 높은 신뢰성 높은 PC를 만들려고 여러 업체 사장님들도 다 노력을 하시고 고심을 하실 텐데 저 역시도 이렇게 그 어르신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어르신께 이 PC가 시집을 가서도 오래오래 고장 없이 또 어르신과 함께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소망으로 제가 이 PC를 정성스럽게 제작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PC로 그 어르신과 함께 하실 텐데 진짜 고장 없이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로하신 나이인 그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고 또 제 편의도 많이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어르신의 나이가 될 텐데 그때도 제가 어르신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도 혹시라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